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3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자월 기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무토를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무토 다음으로 일간 기토가 될 것이고,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자월의 기토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이 가장 중요한 글자, 사주 8자 중에서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데,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절 안에는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왕세, 왕하냐 약하냐 왕세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한열, 추우냐 더우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일간 다음, 일간이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나머지 일지가 3번, 시지가 4번, 그 다음에 연지가 5번, 나머지 시월 천간은 나머지는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고, 또 사주를 볼 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천간보다는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운 또한 대운의 천간보다는 대운의 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천간이 1의 비중을 둔다라고 하면 지지는 1의 한 5배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지, 내지지, 연지, 월지, 일지, 시지의 네 지지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지는 한열의 개념보다는 왕세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지는 왕세의 개념보다는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지입니다. 연지는 그냥 약간 보충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지가 중요한 개념 뭐냐면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간 기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무토 다음이 되겠죠. 무토가 10개의 정관 중에서 5번째 글자, 이렇게 봤을 때 기토는 6번째가 될 것이고요. 오행으로 무라고 하는 것도 토고요. 기라고 하는 것도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같은 토라 하더라도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거는 어떤 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흙이 되는 것이고, 기토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된다. 그래서 복습 한번 해보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죠. 양의 기질,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남자 같은 것이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으로 치면 여자 같은 것이다. 남자는 강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에 비해서 좀 등치도 좋고 골격도 큽니다. 양은 큰 개념, 그 다음에 넓은 개념, 높은 개념, 묵직한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높지 않은 것에 대비되는 개념, 낮은 개념이고요. 넓은 개념에 반대되는 것, 좁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묵직한 개념에 반대니까 약간 가볍고 작은 개념.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해서 높은 산 같은 거 있죠.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평야 같은 이런 광활한 큰 개념의 토의 개념이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담장토라고도 해서, 담장토라고 하는 것은 담 안에 있는 토죠. 쉽게 말하면 옛날에 시골 같은데 이게 담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셨던 텃밭 같은 거 있죠. 가꾸셨던, 거기다 꽃도 심으시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시골 같은데 가면 거기다 이제 토란 같은 거라든가, 작게는 옥수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고추 같은 거, 이렇게 상추 같은 거, 상추는 많이 안 심고 몇 개만, 한 5-6개만 심어도 두 분이 사실 때 충분히 이렇게 뜯었다가 상추쌈 먹으면 여름에 아주 맛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무쇠속 뒤집어가지고 거기다 삼겹살 이렇게 한번 또 삼겹살 너매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걷고 가지고 상추쌈 켜서 먹게 되면은 아주 꿀맛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슬이 한 잔 딱 걸치게 되면 아주 누가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텃밭 같은 개념이 바로 이 기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작은 그런 정원 같은 개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시는 화분 있죠?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화분이 기토가 아니고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를 말하는 것이고,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는 비습하다 그래요. 그리고
비스바다라는 것은 습이라고 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 큰 땅이면서 후중한, 그러한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화분에 있는 것은 사람이 들고 이렇게 다녀도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지만은, 큰 산을 옮기려고 하면 사람 삽 가지고 옮기기 어렵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서 덤프트럭 20 몇 톤짜리를 동원해서 옮겨야 되죠. 무겁고 많은 양의 토를 갖다가 무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산을 옮기려고 하면 뭐예요? 일대 가지고 안 되고 대대손손 그 태산을 옮겨야 되는 것이 바로 무토인 것이고요. 기토는 내가 삽질을 해도 가꿀 수 있는 땅이 바로 기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토는 후중한 그런 큰 땅이기 때문에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아니라 얘는 건토, 마른 땅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 같은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이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포용하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토일간들이라든가 기토일간들이 사람들이 후중하고 후덕이라고 하죠. 덕이 많고 배려심도 많고 포용력도 많은 사람들이 또 무토일간, 기토일간들이다. 근데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 물기가 없어서 바싹 말라 있으면 후덕하지 못하겠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왜냐하면 마른 땅에는 뭐가 자랄 수 없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다.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적당량의 물과 적당량의 뭐가 있어야 된다? 따뜻한 온기가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 더 써야 된다. 간목은 큰 산과 큰 광야와 같기 때문에 풀 한 폭이 가지고는 안 되고, 큰 나무가 질비하게 심어져 있으면 큰 숲을 이루어서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해서 따뜻한 햇볕이 있고 적당량의 물이 있어야, 즉 계곡이 있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해줘야지만 간목이 자랄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화초를 심어져 있는 화분을 생각하시면 적당량의 물과, 그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초가 잘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토는 양토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간목을 쓰지만은,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간목보다는 개수 병화를 위주로 배합을 하는 것이고, 간목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거는 특수한 경우, 좀 예외적인 경우에 이렇게 간목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자월의 기토, 해월의 기토도 간목을 필요로 하는 국세가 짜여지게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고요.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도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달라졌을 뿐이지, 자월이라고 하는 월령은 바뀌지 않죠. 일단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축 북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절로는 겨울이 되죠. 겨울.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은 매우 엄동설한이다라고 하는 것, 혹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남극 대륙 연상하시라고 항상 제가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추운 계절,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죠. 동토가 되는 겁니다. 동토, 땅이 얼게 되면은요 물도 얼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웅크려들게 되겠죠. 예외적으로 뭐 남극대륙에 북극곰도 살고 뭐 펭귄도 살곤 하지만 뭐 좋아서 살겠냐고요, 그죠? 얘네들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핸드폰이 제 목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은 구글 어시스턴트인가에서 자꾸 음성 검색 이런 것이 떠가지고 저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놔도 저것을 자꾸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해자 축월에는 뭐가 필요하다? 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반대로 화가 필요한 반대로 수가 많아서는 안 된다. 즉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해자월 말씀드렸지만 수가 왕한 계절이다.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다라기보다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겨울에는 뭐예요?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기온이 하강할수록 물이 얼게 되죠. 그래서 저기 시베리아 동토라든가 남극대륙처럼 천하가 다 얼게 되면은, 그죠, 거기다 씨를 뿌리고 살 수가 없죠. 기토고 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는데 수가 많아요. 물론 물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물이 다 얼어 있죠. 동토에다가
논밭이 있다고 거기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죠. 추워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시골에서 텃밭에다 겨울에 상추라도 심어 먹으려면 뭐해, 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온기를 북돋아 줘야지만 그 땅에다가 겨울에도 할 수 있죠. 옛날 저 어렸을 때는 하우스 농사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뭐 70년대, 한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하우스 재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비닐 하우스 같은 거를 많이 쳐가지고 겨울에도 뭐 그 채소류 같은 것들 항상 이게 저기 마트 가게 되면은 항상 뭐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이런 것, 깻잎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시사철 볼 수가 있죠. 옛날 저 어렸을 때만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겨울 되면은 채소류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뭐 그 김장 같은 걸 하는 이유가 배추가 없으니까 겨울에. 그다음에 김장도 뭐 한 접 100포기죠. 거기다가 대고 동치미 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알타리 담아야 되고요. 갓김치 좋아하는 사람 갓김치도 담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사다가 땅을 파가지고 땅 안에다 이렇게 묻어놓죠. 땅 안에 이렇게 묻어놓으면은 따뜻해지, 땅 자체는 얼지 않으니까 무가 얼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어떤 분들이 토가 있으면 조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후라고 하는 것은 화가 하는 것이지 토로 하는 것은 아니다. 땅 안에 있으면 한기가 거기까지, 토가 수의 기운을 토국수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이 얼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그게 따뜻해서 온도가 30도 40도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데 물이 많다라기보다는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든가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좋다 안 좋다, 매우 좋지 못하다. 그래서 자월의 기토가 임수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면 겁재인 무토가 있어서 저기 임계수를 제거시켜 줬다. 뭐 겁재가 재성을 탈취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럴 때면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가 많아서 기토가 사수동이 돼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가 있어서 재성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제거시켜줘서 기토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수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무토도 투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반드시 뭐는 있어줘야 된다? 화는 있어줘야 된다. 병화는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를 얻게 되면 자월의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요. 약한 기토를 또 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하지만 자월은 토도 약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화도 같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간목은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목이 화를 생해주면 화가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물을 얼지 않도록 해주고요. 땅이 얼지도 않도록 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용신은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용신을 생해주는 간목은 희신이 된다. 이런 경우 이제 간목을 이런 용도로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경우 묘월 같은 경우에도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을 쓰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상에 화를 생할 때 간목을 쓰는 예는 무토가 아닌 이상은 기토는 목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양간인 무토하고 음간인 기토하고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자월의 기토는 병화 간목을 아울러서 쓰게 되는데, 가장 큰 관건은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간목은 병화를 보좌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병화가 용신이고요. 간목은 희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일간 기토가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걸 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짝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격국은 반드시 봐야 되는데, 너무 격국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몰빵해가지고 격국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도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격국을 보는 것은 이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보고, 짜임이러 하니까 어떤 오행의 득세, 힘을 얻어야 사주가 중화가 되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격국을 볼 때는 용신이 무엇인가를 격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격국을 볼 때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월령. 그래서 일간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수 또한 음수가 되는 것이니까,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음대 음의 관계. 단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간 기토가 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재성이 된다. 어저께 무토도 자수를 보면 재성이라고 했는데,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성이 되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어저께처럼 양대 음이 되거나 아니면 음대 양이 되는 경우 정자를 붙여서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음이 되거나 아니면 양대 양이 되는 경우 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격구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면 편제 격이 되는 것이고요. 자월은 수가 왕한 반면 토는 약하기 때문에 어제 무토 자월처럼 재다신 약한 그런 사주국세 일간이 약하고 자월에 춥죠. 신 약한 것도 문제가 되고 한습한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신약하면 일간을 도와주는 거고 한습하면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것은 뭐죠? 화가 있다라고 하면 화는 화생토에서 기토를 생조해주고 화는 자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보온해 줄 수 있죠. 그 중에서 화 중에서도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병화 자체가 약하니까 간목으로서 병화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연지에 축토가 있습니다. 자월에 기토가 약한데 축토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자수가 있게 되면 자축합토가 아니라 자월 수왕제는 자축합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문제 오늘 일지를 보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 기해 일주가 이렇게 되는데 자월에 축을 받고요. 해수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해자축 방합을 완벽하게 아주 100% 완벽하게 짰죠. 그 다음에 원령 자체도 수가 가장 왕한 자월의 해자축을 얻었기 때문에 이 수는 굉장히 왕한 수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기토 축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저 축토는 수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월간의 경금, 그 다음에 연간의 신금마저 있어서 그나마 약했던 기토의 기운을 뺏어서 토생금에서 이 금은 다시 수를 생해주는 한기를 가중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경우 여자 아이 만약 이 사주가 여자라면 자식을 낳으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통변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인데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금수왕량 축토 하나 있었는데 해자 쪽 방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많이 약화되어 있죠. 기토가 이거는 아주 극약이라고 하죠. 극약 사주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생시에서는 인비를 봐야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말하는 나를 생겨주는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비겁이라고 비라고 것은 비겁을 말하는 건데 먼저는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비겁을 보면은 금상첨화인데 비겁만 보고 화를 보지 못하면 일간 자체는 힘은 얻을지언정 동토가 돼서 아주 황량한 그러한 얼음 왕국이죠. 보기는 좋지만 땅의 입장에서 얼음 왕국이 되면 불모지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시는 뭘 봐야 된다? 화를 봐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에 화를 볼 수 있는 생시, 병인시, 정묘시, 기사, 경호시 이 정도가 화를 볼 수 있는 생시가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화는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병인시를 한번 보죠. 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해자 쪽 방합이지만 이걸 살짝 끌어당겨서 인해한 목이 되죠. 인해한 목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수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수가 목을 생각이 되겠고요. 핵심은 어디에 있다? 이 병화에 있는 겁니다. 수생목, 목생화 해서 조우를 하게 되고 화가 살아나게 되면 이 화는 일간을 생조해주고 따뜻하게 조우도 하면서 금을 화극금에서 금까지 어떻게 된다? 제거시켜주는 역할. 삼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 병화가 이 인목을 받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목이 없다라고 하면 병화도 힘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생신 제가 봤을 땐 병인시가 되는 것이고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수하고 묘목하고 준삼합이죠. 해묘 목이 돼서 목이 살아나지만 해자 쪽의 경근까지 일으키는 상태에서 정화는 병화호에 비하면 병화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정화는 뭐예요? 저기 작은 난로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자월에 금수가 많을 때 작은 난로 하나 가지고 조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인시하고 정묘시하고 비슷할 것 같지만은 사주 공력, 화의 공력이 천지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자 쪽 이렇게 수가 왕한 때 무토 비견 겁재를 받죠. 그래서
겁재죠. 무토가 이제 일간을 도와주고 수를 갖다 통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주가 뭐가 없다? 화가 한 점도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토가 있으니까 좋아한다. 이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토가 있으면 수를 좀 통제를 시켜서 수가 많아지는 것을 통제해 줄 수는 있지만은 토 자체가 조언을 할 수 없다. 또 금이 있게 되면 토가 다시 금을 생겨서 금이 다시 수를 생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견겁재를 보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인 화를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리고, 해자축 기사시가 되면 사해상충 되겠죠. 왕수에 의해서 사화가 아주 뿌리째 뽑혀서 박살이 냅니다. 기사시가 좋을 것 같지만은 해수하고 충이 돼서 결코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될 것이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 이거 뭐 좌우충은 되지 않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충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화 하나 가지고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월등히 좋겠지만은 우화 하나 가지고 조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오늘 정도 이렇게 봤을 때는 병인시가 가장 월등히 좋은 생시가 되겠고요. 뭐 임신 개유시 이렇게 되면 차라리 종격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거는 종격이죠. 임신 개유시, 임시라든가 이렇게 하면 일간을 버리고 재성으로 종한다. 뭐가 된다? 이거는 기명종제격이 된다. 개유시도 마찬가지로 기명종제격이 된다. 을해시 같은 경우도 기명종제격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시도 기명종제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시, 을축시는 토가 있어서 이건 별로 안 좋고요. 된다 하더라도 이건 파격. 그래서 갑자시, 임신 개유시, 을해시 종제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그러면 종제격이 됐을 때 어떤 생시가 가장 좋은 종제격이 될까? 1순위 임신시고요. 임신시. 2순위 개유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순위는 거의 비슷하네요. 이렇게 갑자시가 되면, 이거는 갑자시가 되면은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종제격보다는 이거는 합화격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을내시는 을목이 저 깃대로 파기 때문에 종하기가 매우 좋다. 하지만은 임수가 재성으로 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종격론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을 버리고 수로 종할 때는 그 원신인 임수가 투출돼야 국세는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유시는 임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깔끔하게 종을 이룰 수 있죠. 완전히 3업까지 이룬 상태에서 금이 다시 수를 생겨주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종격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